물발자국 2차 시,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1277mm입니다. 세계 평균 강수량 807mm에 비해 약 1.36배 높은 것으로 상당히 풍부한 편이죠. 그러나 국민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1553세제곱미터로 물 부족 국가의 범주에 속합니다. 즉, 우리나라 수자원의 문제는 원천적이고 수문학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리적 측면과 이용 효율적 측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발자국의 개념을 적용한 해외 사례를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현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재 국내의 물발자국 개념과 관련한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물발자국 개념의 국외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물발자국 개념의 국내 연구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물관리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평균 물발자국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첫째, 국외의 물발자국 개념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둘째, 국내의 물발자국 개념 연구 현황을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물발자국 크기를 비교하고 값의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1. 물발자국 개념의 국외 활용 현황. 박사님, 물발자국 개념에 대한 국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UNEP의 2011년도 자료에는 국가별 물발자국 사례 연구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례 연구가 시행된 국가들에서는 올바른 물발자국 대응 행동을 위해 가장 일반적인 옵션을 제안하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옵션이요? 그게 뭔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역 정책 개혁을 제안하였고 인도, 인도네시아, 튀니지에서는 물 생산성 개선과 농업의 효율성, 중국에서는 농업 정책 개혁을 제안하였어요. 또한 튀니지에서는 식품 수요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초점을 두었고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 물 관리 계획의 강화를 제안하였죠. 대부분 농업과 식량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맞아요. 농업과 식량이 물 발자국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나라별로 물발자국 연구에 대한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우선 스페인부터 살펴볼게요. 스페인은 정부 정책으로 물 발자국 평가를 채택한 EU 내 최초 국가예요. 2008년 9월 스페인 물집행위원회 총국은 환경 및 농수산부의 권한 하에서 전 EU 회원국들이 물관리 기본 규정 요건들의 일부로서 2009년까지 그리고 이후 6년마다 성취해야 할 유역관리 계획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표준으로서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의 물 발자국 분석을 포함하는 규제를 승인했어요.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에 관한 스페인의 최근 규정은 물 발자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스페인은 물 부족 국가로 물 발자국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강 유역 및 국가적 차원의 방법론을 연구 검증해 왔어요. 또한 연구자들과 물 관리자들 간의 물 발자국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왔죠. 이러한 조건들 덕분에 스페인 사람들은 그 방법론의 발전과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어요. 박사님, 다음은 어느 나라인가요? 이번엔 일본이에요. 일본 동경도시대학 연구소에서는 2010년 물 발자국을 산출하기 위한 물 소비 원단위 데이터베이스화를 일본 최초로 성공하였어요. 약 400종류를 망라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함으로써 물 발자국 및 LCA를 보다 쉽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와, 획기적인 개발인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네, 여기에는 산업 연관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 또는 소비되는 모든 수량을 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생산분은 국내 생산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강물, 지하수, 우수로 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지만 모두 사용량이기 때문에
물 발자국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해요. 한편 기존의 LCA는 인벤토리 분석에서 물 소비를 산정하되 당해 부분에서 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수, 지하수, 빗물, 회수물 등의 취수 원별, 그리고 소비수, 이용수 등의 용도별로 수자원 투입량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바 있죠. 이는 물의 종류에 대한 내역을 통해 양뿐만 아니라 질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영양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박사님, 다음은 어느 나라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설명할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그레이스에서 물 발자국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 이미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물 발자국 계산 결과와 그레이스의 물 발자국 계산 결과예요. 우와, 이걸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물 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물 발자국 산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가정과 경작지, 다이어트, 운송 및 에너지 사용, 소유한 물건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어요. 즉 이들 각각의 물 발자국 값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총 물 발자국 값을 구하여 일반인들에게 개개인의 물 발자국 값을 제공하고 있죠. 그레이스에서는요? 그레이스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물 발자국 값을 19개의 질문을 통해 산정한 후 물 절약의 팁까지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소스는 미국 지질조사국, 미국 에너지관리청, 미국 환경보호청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물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워터센스 라벨 제품의 안내 및 인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워터센스 표시 제품 설치로 어느 정도의 물이 절약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와, 저도 들어가서 한번 계산해 봐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퀀티스사가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뭔가요? 퀀티스사는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 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에코인벤트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에코인벤트 데이터베이스는 지역적 특성과 직간접 물 사용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부분 제품의 물 사용량을 평가할 수 있죠. 평가는 다양한 영양평가 방법에 기초하여 물 발자국 관련 영향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공급과 사용 단계의 직간접적인 물 발자국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요. 그리고 분석 시에는 물 관련 위험을 판별하여 공급망 전체의 물 관련 인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분석이 마무리되면 공급망 안에 핫스팟을 파악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특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제품 또는 회사의 물 발자국을 관리하고 있어요. 박사님, 다음 나라도 어서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다음 설명할 나라는 호주예요. 호주에서는 이미 일부 가전제품의 물 소비율과 물 소비량을 표시하는 물 발자국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호주에서는 물 발자국 인증 상표로 워터마크를 이용하고 있죠. 워터마크는 무슨 뜻인가요? 위생, 안전 등이 호주 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하는 품질 인증 마크이죠. 공공기관 등의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품질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야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이 마크를 얻기 위한 인증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 방식은 합격과 불합격 방식으로 품질 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배관 제품이 많아요. 또한 호주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웰스를 통해 제품의 물 소비 효율, 소비유량을 보여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 제도 역시 인증 방식이 궁금한데요? 네, 인증 방식은 등급제로 변기, 샤워기, 유량 제어계,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물 소비 효율과 일회 사용 시 얼마의 물을 사용하는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워터 이피션시 라벨링의 스탠다드 액트 2005를 법적 기반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죠. 2. 물발자국 개념의 국내 연구 현황. 박사님, 지금까지 국외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럼 이번엔 국내 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볼까요? 국내에서의 물 발자국과 관련한 연구는 2009년부터 학회지와 학위 논문을 통해 발표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주로 물 발자국의 개념과 물 관련 정책과 연관하여 물 발자국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또한 물 발자국과 관련한 주요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상수와 물 발자국 개념 속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가상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주요 학자별로 관련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우선 김영득은 물 발자국이 지속 가능한 소비와 문화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을 예상하면서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의 개발과 공감대가 이루어진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농업 생산에 필요한 용수량만을 고려한 산정 방안 강구와 지역에 상이한 강우량을 고려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죠. 그리고 안재현 외에는 가상수와 물 발자국 이론을 국내 수자원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산정 방식 개발과 수출입 산정을 위한 적정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승민은 학위 논문을 통해 국내 물 발자국 제도의 도입 방안, 국내 산정 방안, 제도 확산 방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국내 제도 도입을 위해 인증 대상별 인증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단계별로 인증 다양화를 주장하였어요. 박사님, 현재 물발자국과 관련된 연구는 담수의 소비가 가장 많은 농업 부문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적용 분야에 따라 연구 내용과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표준화된 물 발자국 산정 방식을 이용한 각 분야의 물 발자국 값 산정이 중요해요. 물론 이것에 앞서 물 발자국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임을 인식하고 개념 정립과 더불어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죠. 박사님,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나요? 네, 물 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해선 가상수의 사용 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물 발자국은 한 국가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 사용량을 가상수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러한 가상수와 더불어 물 발자국은 물 관련 정책 수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파악하여 국내 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깜짝 퀴즈, 쉬어가기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보세요. (3) 글로벌 평균 물발자국 크기 표현. 박사님, 이번에는 앞서 언급해주신 글로벌 평균 물발자국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제품 유형별로 물 발자국 값을 다양한 단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별 구분이 중요해요. 품목별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같이 무게나 부피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경우 무게 부피당 물 소비량으로, 식품과 같이 영양이 중요한 제품은 열량당 물 소비량으로, 돈의 가치가 중요한 제품은 금액당 물 소비량으로, 개수로 세는 게 바람직한 제품은 개수당 물 소비량으로, 전력이나 연료는 에너지 단위당 물 소비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물발자국의 상대적 규모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글로벌 평균 물발자국 값을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지닌 물 발자국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물의 양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전체 물 발자국의 약 80%를 차지하는 농업 물 발자국에서는 축산업 분야가 다른 작물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관성을 알지 못하고 제품을 소비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예를 들어 쇠고기의 물 발자국은 15,415리터 퍼 킬로그램으로 주식인 쌀의 물 발자국인 2,497리터 퍼 킬로그램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값을 보인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좀 더 쉽게 인식되면 물 집약적, 물 과소비적인 선택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공식품 중에서 열대식물 카카오를 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의 물 발자국이 17,196리터 퍼 킬로그램으로 상당히 크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또한
음료 같은 제품의 경우 연료의 물 발자국 값과 비교할 때 크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제품의 생산 과정이 복잡한 의료 원료의 물 발자국은 다른 제품의 물 발자국 값보다 높았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 발자국을 품목별로 크기를 비교해보니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특히 농업 분야의 물 발자국 값은 작물류보다 축산물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쇠고기의 물 발자국은 15,415리터 퍼 킬로그램으로 농업 물 발자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요. 이는 초식동물로 분류되는 소가 식물을 먹이로 이용하기 때문에 녹색물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물 발자국 값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의 경우 2,497리터 퍼 킬로그램의 물 발자국 값으로 채소와 과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카카오를 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물 발자국이 17,196리터 퍼 킬로그램으로 상당히 커요. 열대 농업작물인 카카오도 녹색물 비율이 청색, 회색보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최근 많이 먹는 빵은 1,608리터 퍼 킬로그램으로 쌀 2,497리터 퍼 킬로그램의 물 발자국 값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나타내요. 이는 빵의 원료인 밀의 물 발자국 값이 쌀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음료의 경우에는 커피가 1,056리터 퍼 리터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고체상의 다른 품목과 비교할 때 물 발자국 값이 높지 않죠. 그리고 연료의 물 발자국 중 바이오 디젤의 경우는 11,397리터 퍼 리터로 사탕무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과 비교할 시 약 10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때 연료의 물 발자국은 음료의 물 발자국과 같은 리터 퍼 리터의 단위를 사용해요. 또 다른 품목을 볼까요? 의료 원료의 물 발자국은 무명이 9,980리터 퍼 킬로그램, 소가죽이 17,093리터 퍼 킬로그램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물 발자국 값을 보이고 있어요. 박사님, 이렇게 물 발자국의 크기를 살펴보니까 제품 간의 물 발자국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만큼 물 발자국의 구성 비율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물 발자국의 구성 비율을 파악한다면 필요한 담수의 용량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농업의 형태 구분도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청색물 사용 비율이 높다면 담수의 사용량이 많고 관계를 이용한 농업 형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대에는 부족한 관계 시설로 인하여 천수답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관계를 이용한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쌀은 대표적인 관계를 이용한 농업으로 청색물 발자국 비율이 21%로 상당히 높죠. 이에 반해 연 강수량 1,500mm 이상의 열대 또는 아열대성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카카오와 원두의 경우는 청색물 발자국 사용 비율이 약 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물 발자국 구성 비율의 비교는 지역에 따라 기후에 맞는 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형태의 변화와 필요한 담수량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시되는 문제는 총 3문항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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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문제를 모두 맞히셨습니다. 오늘은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물발자국 개념의 국외 활용 현황. 스페인은 물발자국 평가를 채택한 EU 내 최초 국가입니다. 일본은 물 소비 원단위 데이터베이스화를 최초로 성공시켜서 물발자국 및 LCA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레이스에서 물발자국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고 호주는 물발자국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발자국 개념의 국내 연구 현황 2009년부터 학회지, 학위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발자국과 관련된 현재 연구는 농업 부문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상수의 사용 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균 물발자국 크기 표현 제품 유형별 물발자국의 값은 다양한 단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물류보다 축산물의 물발자국 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물발자국의 구성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